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하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병뚜껑 여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으시죠? 가방 들 때도 무겁게 느껴지시고 리모컨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드신가요? 수건 짤 때도 손목에 힘이 없어서 여러 번 시도하게 되시고요.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3개월 안에 10년 젊은 체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60대부터 기력이 뚝 떨어지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수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 방법의 차이였어요. 특히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근육 감소가 잘 안 보입니다. 근육량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별도 검사가 필요한데 대부분 병원에서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육 감소증, 초기 증상인데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우리 몸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3%씩 줄어들어요. 10년이면 30%나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피곤해져요.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져요. 가장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더 근육이 빠지고 더 약해지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고기 한 점 계란 하나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65세 넘어서도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나이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6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돼요. 똑같이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2배로 먹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겹살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17g이에요. 거기다 포화지방이 엄청 많아서 오히려 염증을 늘려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닭가슴살은 어떨까요? 닭가슴살도 좋긴 한데 우리 나이엔 너무 질겨서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죠. 계란은 하나에 6g, 2개 먹어도 12g입니다. 우리 나이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량이 60g에서 70g인데 계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생선을 활용하는 거예요. 생선 단백질은 고기와 달리 소화 흡수가 쉽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생선 단백질은 소화 효소가 부족한 우리 나이에도 쉽게 소화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천 년간 생선을 먹어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생선 단백질 소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생선에는 타우린과 크레아틴 같은 성분도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근육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 실제로 68세 이정숙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시장 가기가 힘드셨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죠.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산책하자고 할 때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거였대요. 그분이 생선 위주 식단으로 바꾸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달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셨어요. 3달 후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오셨답니다. 68세의 등산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단백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꼭 드셔야 할 생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입니다. 조기 한 마리에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계란 4개 분량입니다. 혹시 조기 드실 때 살만 드시고 가시는 버리시나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그 살에 보물이 들어있는데 말이에요. 조기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생선인데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D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칼, 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무릎 아픈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조기에는 콜라겐도 많이 들어있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도 지켜줘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조기가 바로 혈관 청소부예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기 한 마리를 소금으로 간 약하게 해서 구우시면 됩니다.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요. 조기찜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와 함께 찜을 하면 무의 효소가 생선 비린내를 없애주고 소화도 도와줘요. 조기는 봄이 제철이지만 요즘은 냉동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냉동 조기 사실 때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는 걸로 고르세요. 조기에는 또한 인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기 드실 때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도 줄이고 비타민C 흡수도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갈치입니다. 갈치 100g에 약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지 아세요? 갈치 한 토막이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어요. 냉동실에 항상 있는 그 갈치가 이런 보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갈치를 그냥 김치찌개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갈치를 고를 때도 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산 갈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냉동 갈치보다는 생갈치가 영양가가 더 높아요. 냉동 갈치를 사셨다면 자연 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치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쉽다는 거예요. 혹시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갈치는 살이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은 분들도 드시기 편해요. 갈치구이, 갈치조림, 갈치찜 다양하게 드세요. 특히 갈치조림을 할 때는 물을 함께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무가 갈치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백질 흡수도 도와줘요. 하지만 너무 짜게 졸이면 나트륨 과다가 될 수 있으니 간은 적당히 하세요. 갈치는 또한 셀레늄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갈치 한 토막에는 하루 필요한 셀레늄의 40%가 들어있어요. 갈치 요리할 때는 생강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도 없애고 몸도 따뜻하게 해줘서 소화에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미꾸라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향 생각이 나죠. 그런데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미꾸라지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 많이 하시죠? 미꾸라지가 이 문제도 해결해줘요. 평소 뼈가 약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미꾸라지를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꾸라지는 일반 생선보다 칼슘 함량이 높고 비타민 A도 풍부해서 시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연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상처 치유를 도와줘요. 그런데 미꾸라지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어요. 스태미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기력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시는 분들 미꾸라지 추어탕 한 그릇이면 활력이 돌아올 거예요. 한번 끓이면 며칠 든든한 보관법 알려드릴게요. 미꾸라지를 사서 깨끗이 손질한 후 압력솥에 끓이세요. 끓인 후에는 한 그릇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데워 드시면 됩니다. 미꾸라지에는 또한 콘드로이틴이 들어있어서 관절 연골 건강에 특히 좋아요.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미꾸라지는 또한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경계 건강도 지켜줍니다. 미꾸라지 추어탕에 산초를 넣으면 더욱 몸에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북어입니다. 국물 낼 때 쓰시는 그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을 거예요. 북어 100g에 단백질이 79g이나 들어있어요. 계란 13개 분량입니다. 북어 한 마리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북어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북어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간 건강을 도와줘요. 혹시 술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북어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어는 나트륨이 적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건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동시에 소화 흡수율도 좋아져요.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북어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그 다음에 적당히 찢어서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북어를 불릴 때 쌀뜨물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쌀뜨물이 북어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단백질 성분을 더 잘 우러나게 해줘요. 북어는 또한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도 북어를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많이 완화될 거예요. 북어는 또한 요오드도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기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북어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 시너지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바로 멸치입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멸치 100g에 단백질이 72g이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는 어떨까요? 멸치 100g은 300칼로리. 우유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멸치에는 칼슘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철분, 마그네슘, 인 등 미네랄이 정말 다양합니다. 멸치는 바다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멸치의 칼슘 함량은 우유보다 높아요. 반찬으로 매일 먹는 그 멸치볶음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죠. 멸치는 크기에 따라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달라요. 큰 멸치는 단백질이 더 많고 작은 멸치는 칼슘이 더 풍부합니다. 어떤 멸치든 드시면 좋으니까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멸치를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리고 멸치는 볶기 전에 살짝 데쳐서 짠맛을 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멸치 국물, 멸치볶음, 멸치구이 다양하게 드세요. 특히 멸치와 견과류를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치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멸치 드실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멸치에는 또한 핵산이 풍부해서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돼요. 멸치는 또한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멸치 육수를 우려낼 때는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끓이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이제 5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을 알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없나?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한 끼에 20g에서 30g씩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두 번째 조합의 마법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가 됩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현미, 보리, 통밀 같은 것들이요. 이들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도와줘요. 건강한 지방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단백질 소화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해줘요. 발효식품도 함께 드세요.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단백질 흡수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커피나 녹차를 생선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최소한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 단백질 합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금주하시거나 절제하셔야 한다면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너무 짠 음식도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단백질 대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식단 제안해 드릴게요. 특별한 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침에는 조기구이와 된장국, 그리고 현미밥을 드세요. 점심으로는 갈치조림과 멸치볶음, 보리밥을 드세요. 저녁에는 미꾸라지탕과 채소나물 현미밥으로 마무리하세요. 간식으로는 북어포나 멸치를 챙기세요. 이렇게 하면 총 70g에서 80g의 단백질을 골고루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70대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식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를 사거나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흰밥 드시던 걸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반찬으로 생선 요리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이 2배 이상 늘어나요. 한 달 식비도 크게 늘지 않아요. 조기, 갈치, 미꾸라지, 북어, 멸치.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을 줄이게 되니까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생선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셔도 충분해요. 특히 식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물 섭취예요.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2주일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냄새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차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부담도 없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혹시 생선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냉동 생선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냉동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영양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통생선으로 드세요. 살코기만 먹지 마시고 뼈까지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들도 좋습니다.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선과 콩 제품을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두부나 된장, 청국장 같은 콩 제품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물성 단백질과 균형을 맞춰줘요. 견과류도 한 줌씩 드시면 좋아요. 호두, 아몬드작 같은 견과류는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합성되거든요. 그래서 현미밥이나 보리밥 같은 통곡물을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켜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시면 우리 몸이 리듬을 알아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져요. 특히 저녁은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셔야 소화가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2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물이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가볍게 걸으시거나 앉아 계세요.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어렵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평소 먹던 음식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당연히 힘이 없고 아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적당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실제로 80세,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을 잘 지키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거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실제로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건강하면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실천하세요. 생선 5가지, 조기, 갈치, 미꾸라지, 북어, 멸치. 기억하시죠? 이것들을 매일 돌아가며 드시고 현미밥, 보리밥 같은 통곡물과 함께 드시고 채소와 해조류도 충분히 드시고 물도 하루 8잔 마시시고 식후 산책도 꼭 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석 달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내실 거예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생선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보러 오세요. 건강한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